지금부터 제35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운영위원장이신 오춘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준식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참석 인원이 많이 좀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35회를 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일단 계속적으로 일단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서로 관심이 좀 있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경남 테크노파크에 이노 카페 거기에 한 번씩 이제 세미나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그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다음 어느 분이 어떤 시간에 한다 하는 걸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제 그 주문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실제 접속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에 두 사람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 보면 일단 뭐가 이래 세미나를 하더라도 강제 사항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게 그 준한 뭐 메리트 같은 게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지. 안 그러면 들어오기 쉽지 않다 하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스타 플랫폼 쪽에서도 좀 이래 운영이 잘 돼가지고 스타 플랫폼에 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이제 이 우리 이런 토크식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그 서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바로 오늘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의 강사님, 예, 오늘 운영위원장님이 그럼 다 하시는데, 예, 오늘 운영위원장님이신 예봉경영연구소 오춘식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자의 관심 분야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다음에 화면 공유를 해야 되죠, 그죠? 화면 공유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있습니까? 아마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그 투자자를 갖다 알기 위해 가지고 일단 투자가 뭐다 하는 걸 갖다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진 걸 갖다 일부 포기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 큰 자산을 갖다가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진 걸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수익을 갖다가 벌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있는 걸 갖다가 그 교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통상보다 하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문자재, 부동산, 뭐 실물자산, 금융자산 이런 게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자기가 바로 돈을 쓰면 바로 이 효용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데 투자를 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자기가 그 효과를 갖다 효능을 갖다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더 큰 이득이 들어온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투자입니다. 물론 뭐 경제 입장에서는 재화 서비스 산출 위해 가지고 그 노동위의 재화를 투입하는 행위다. 그리고 결국은 자본재 구입하는 거라든가 재고자산 증가시키는 거라든가 공장이나 건물 구입하는 이런 게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 가지고 뭐 자꾸 잡아 있는 걸 갖다 투자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돼 가지고는 꿈이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좀 더 나은 뭐저 가치를 갖다가 우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투자자들은 훨씬 본다 그러면 주로 이제 금융기관 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 쪽에 있는 투자가 하는 기관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신보라든가 기보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하는 쪽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저 나오는 얘기 엑셀러레이트 해가지고 그 기업을 투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을 같이 키워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가 있고요.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 벤처투자 등 이런 게 이제
그 창업 투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사업 금융 쪽에는 이거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가지고 그 여신금융협회에서 그 관할하는 뭐 포스코 기술투자라든가 삼성벤처투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자를 갖다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뭐냐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하고 또 한쪽에는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근데 투자를 한다 하는 거는 자기 돈을 투입하고 자기 자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일단 이익이 돌아올 것 같다 보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익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자기가 그 돈만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경영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로 만약 하면 그냥 이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원리금 회수 이런 쪽에 그 수익이 들어오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분들은 그 투자한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게 대해 가지고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기업한 입장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오면 뭐 경영에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투자 수익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관계 때문에 전략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기술적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 파트너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끼리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확실하게 경영권 확보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갖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 확장을 위해 가지고 공급망 확보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또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배당이라든가 뭐 저 이자 수익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 회사를 조정하고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 방향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한 입장에서는 전략적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판매망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걸 갖다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점은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뭐 돈도 싫고 그러니까 일단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대표자가 하고 있는 그게 회사의 경영 마침에 대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 저런 식으로 가자 하는 식으로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래 전략적 투자자하고 그 재무적 투자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그걸 확인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투자 방법 쪽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옵니다.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뭐 프로젝트 투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을 갖다가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이자라든가 그다음 배당이라든가 그다음 혹시 기업이 망했을 때 잔여재산 배분권 이런 거는 가장 후순위에 밀립니다. 그와 반대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같은 게 배당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잔여재산도 우선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환권 이런 거는 우선주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분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 항목을 완전 부채로 잡힙니다. 아까 말했던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이분들이 돼 가지고 상환해 주는 그런 의무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제한사채라든가 신주 인수분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잘못된 경우에는 투자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거 상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이제 전환권이 있어 가지고 우수주나 보통주로 전환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있고 그 대신에 그 이런 경우에는 그 주주의 기능인 그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뭐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프로젝트 투자입니다. 프로젝트 투자는 그 한 개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 돈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이거 갖다 수익을 올려 가지고 그 이익금을 어떤 식으로 나누겠다 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 따라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결과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뭐 그 이자라든가 배당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약정을 해가지고 아니 계약에 따라 가지고 나오게 돼 있고 상한권도 그 중도 그 상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약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에 하게 하다 보면 계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전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가고 보통 이제 의결권은 없는 걸로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걸 프로젝트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그 계정을 봐야 부채 계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투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인 자본을 유치할 때 이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차입금의 규모가 저하한지 뭐 쓸데없이 많이 그 차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갖다 정확 규모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입을 하려고 보면 이게 이제 반드시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차입한 사람들이 그냥은 안 빌려줍니다. 보통 보면 담보를 준다든가 안 그런 보증을 세운다든가 이래 합니다. 그럼 담보와 보증이 그 지금 기업하는 기업인한테 이게 있는지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돈을 한 100억 빌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무리 옆에서 뭐 보증을 써주고 담보를 준다 하더라도 그 100억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담보를 잡을 게 있는지 그런 걸 다음에 이제 그 금융회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한 목표가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 빌릴 때는 바쁘게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돈 빌릴 때는 앉아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서 돈 받는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돈을 갖다가 빌리고 나중에 돈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 어떻게 주겠다는 상한 목표, 상한 일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한 목표를 수립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돈을 갚겠다 하는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선택은 적절한가? 금융기관 선택은 이건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은행에 우리가 그 투자 작업을 빌리러 한다 하더라도 이 지점장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지점장은 그 이를 보고 이 사업은 굉장히 그 전망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을 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 한 70%까지 그 전체 그 평가했는 금액의 70% 갖다가 융자를 줄 수가 있고 어떤 또 지점장님은 막 그래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사업 전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50%나 뭐한 55% 60%밖에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따라 가지고 그 대출해주는 금리라든가 대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 쪽에는 그 잘 아는 지인이 있는 금융기관에 간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 있는 그분이 적절하게 알아가지고 좀 이래 갖다가 그 금리라든가 대출 금액을 다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골라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금융기관 차입 사유 설명이 돼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는데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빌리겠습니다 하는 거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그거 따라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 자체가 될 것인지 사업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갖다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런 차입 사유 설명을 갖다가 하고 하는 건 다 뭐냐 그러면 아까 3번에 있는 그 상한 목표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갚을 건지 하는 그걸 갖다가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차입 시기하고 차입 기간은 적당한가. 이것도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그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 중간에 그 본전까지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지점장이 뭐 그냥 그 전교를 한 경우도 있지만은 본전까지 올라가가지고 본점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결정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그 융자를 위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가면 그 담보를 갖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 가격이 얼마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걸 갖다 딱 봅니다. 그러면 감정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내부적으로 또 결정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교환 대출 시에 일반적인 절차 숙지하고 있는가? 이하가 마찬가지로 앞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차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차입할 때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돈 빌린 사람이 알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빌려주는 데, 돈을 갖다 투자하고, 뭐, 그 다음에 빌려주고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게 일단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의 그 구매를 갖다가 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이 돼야지, 돈이 돼야지 일단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그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 위험 수준 하는 거는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성공을 못 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전부 다 음, 회수하지를 못합니다. 그 날아가 버립니다. 그 날아갈 경우에 그 날아가는 정도가 얼마큼 될 것이냐. 이렇게 그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바다에 투자를 했는데 바다에 그 양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멍게를 또 했는데 멍게 투자를 하니까 처음에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더만 이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게 떠내려갈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위험이 있죠. 적조감 지난 다음 적조도 이제 이게 또 위험이 있어가지고 적조감 지나면 다 죽습니다. 이건 뭐 또 죽은 살에 그것도 봐야 되고. 물론 저는 마지막에 한 2년 버티다가 적조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만 그 위험 수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다 그러면 자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면 끝입니다. 투자하는 게.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갖다가 투자할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에 갖다 뭐 2년, 3년, 뭐 5년, 10년 이래 갖다가 목표를 가지고 또 이게 투자자가 돈을 투자해야 되지 그냥 무작배기로 평생을 갖다 투자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죠. 가지고 그런 목표 수익률하고 위험 수준 투자 기간을 놓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그 투자자들이 유형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음, 첫 번째 그 투자자들은 뭐냐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위험하기 싫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일단 한 달에 뭐 이자가 얼마 나오듯이 뭐한 달에 배당을 얼마 주듯이 이런 것만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 고위험 고위험 고수익 그 투자를 권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고수익 고위험 또 추구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한다 하면 큰 그 돈을 버리고 못 한다 그러면 다 날려버리는 그런 그 어떻게 하면 도박이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런 또 투자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 투자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 뭘 믿으니까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냥 계속 놔두고 이익이 날 때까지 계속 묻어두는 그런 그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를 갖다 만날 때는 그 투자자의 그 성향이 어떤 것이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분들 투자자들 성격하고 맞는지를 맞춰가지고 그 투자자를 갖다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니다. 투자자들이 보통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하는 게 뭐 간단하다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이느냐, 돈을 어떻게 벌어 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익으로 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갖다가 우리 물건을 사주고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원가 빼고 나면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든지 하겠다. 한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구조에 대해 또 물어봅니다. 이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했는 수익을 나중에 나눌 때 누구하고 같이 나눌 것이냐. 대주주는 누구고 그다음에 그 소액주주는 누구고 그다음에 갈라먹어야 될 이익을 갈라먹어야 될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그 경쟁력을 봐가지고 일단 수익이 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이제 확인하는 사항은 뭐냐면 제품 기술입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 새로운 그 제품, 새로운 기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기술이나 이런 그 제품이 향후에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즘 뭐 전기차가 그 계속 이제 대세로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뭐 휘발유 차에 대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뭐 기술을 갖다 가지고 내가 개발했으니까 이걸 갖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투자자가 봤을 때는 지금 방향 자체가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휘발유 사가지고 어떻게 뭐 성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 성장 가능성 이런 쪽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 환경도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같이 보면서 이 제품의 기술을 갖다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 더 보는 건 회사의 구성 요소입니다. 회사의 구성은 이 기업을 갖다가 한 데 있어가지고 주체는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입니다. 물론 뭐 기술도 중요하고 뭐 아이템도 중요하고 이래 하지만은 실제는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기업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대표자가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대표자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그 대표자는 일단 뭐 경력만 가지고 뭐 돈만 가지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술 쪽에는 아주 그 유능한 우리가 저 기술진이 있다 하는 그런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팀이 어떻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 회사를 하는지 그걸 확인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투자자의 재무제표, 재무지표 이런 게 또 중요하다. 보통 보는 게 매출액 성장성. 이거는 매년 연간 매출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벌이되는 돈이 얼마, 이익이 얼마 되느냐. 에비타드. 이거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한 이익이 현금이 얼마큼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 ROE, 그죠? 이것도 단기 순이익을 갖다 자기 자본을 나눈 수치를 가지고 이게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다음에 익리 현금으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중간에 돈이 말려버리면 부도 나버립니다. 부도가 날 확률이 있냐, 없냐, 하는 이런 거 같이 봅니다. 그래, 요거는 그냥 투자자들이 통상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갖다가 그냥 봅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가 만족해야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창업기업 쪽에서는 이제 보통 매출액 쪽을 제일 먼저 봅니다. 매출액을 봐가지고 이 매출이 좀 커나갈 수 있냐, 그게 현실적인 매출이냐, 안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매출이냐 하는 게 이제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잉여 현금흐름입니다. 이 돈이 캐시플로우가 제대로 되고 있냐, 중간에 돈이 말려가지고 뭐 서버린다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가지고 있느냐, 여유 자금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고 검토하는 게 투자자가 보는 게 전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 단계입니다. 투자 단계는 보통 시드 투자에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 E, F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IPO로 들어갑니다. 그 시드 투자하는 거는 진짜 그 초기에 그 뭐 씨앗 뿌리는 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뭐 5천만에 3억 원 정도 밑에 투자해가지고 뭐 엔젤 투자라든가 크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리즈 A에서부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해가지고 투자하는 금액이 됩니다. 보통 한 3억에서 10억부터 해가지고 좀돈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IPO 된다 하면 엄청 커지겠죠. IPO는 이제 상장하는 게 되니까 이런 투자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벤처 창업 자금 쪽에는 뭐 정부 정책 자금도 있고 지자체 정책 자금, 보증형 보증도 있고 은행 쪽에서 위한 것도 있고 뭐 자기 자금 조달이 되는데 통상 본다 하면 정부 정책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되고 결국은 자기 자금 조달이 돼야지 됩니다. 자기 재산이 들어가고 하는 게 있어야지 실제 이 사업이 되지 않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다음 투자 쪽에는 이제 뭐 매칭 펀드도 있고 전문 엔젤 투자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벤처 캐피탈 쪽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전략적 M&A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코엑스 이런 데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통상 엔젤 투자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간 얘기인데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뭐 그런 초기 단계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고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커나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성과를 분명한 투자 방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통상 이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개인 단독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투자 클럽을 결성해 가지고 투자 클럽에서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엔젤 투자 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저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냐? 회수할 수 없습니다.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그 기업이 망한다 그러면 엔젤 투자 날아가는 겁니다. 그 엔젤 클럽 쪽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람들 투자자들 모여 가지고 그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투자 유치 상담회도 하고 그다음 투자 유치 투자 설명회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고 클럽 자체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설명하고 이거 어떠냐 투자할 수 있냐 없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벤처 투자 쪽에는 그 엔젤 트랙이 있고 VC 트랙이 있는데 금액이 작은 거는 엔젤로 가는 거고요. 금액이 막 5억 넘어 간다 그러면 벤처 투자로 가가지고 벤처 투자가 덤비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엔젤 트랙 쪽에는 얘는 금액이 좀 작은 거지만 실제 요금을 약하면 그 초창기 기업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많이 도와주려고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기 기업이 돼가지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치를 할 수 있는 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 컨설팅도 해주고 한 이런 게 보통 엔젤 트랙입니다. 벤처 트랙 같은 경우는 벤처는 그 자기들이 돈 내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펀드를 갖다가 운영하는 게 벤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엔젤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엔젤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키워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벤처 같은 경우는 그 키워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갖다 엮고 난 다음에 사업이 성장하면 그걸로 자기들 목표 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 쪽에는 진짜 사업성만 딱 따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고 멘토링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사업을 갖다가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엑셀러레이터 하는 게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일부 투자도 일부 해주고 그다음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영 쪽에 굉장히 관여하면서 뭐 이렇게 업종에 관계가 되는 그뭐 도움이 될 사람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기술 쪽에도 같이 도움 줄 수 있고 판로 계측이라든가 해외 진출 이런 쪽에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통상 한 5%, 10% 지분 있어가지고 쭉 회사 커나가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 주식을 매각하고 수익을 챙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엑셀레이트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타트업 발굴부터 해가지고 멘토링도 해주고 제품 컨설팅, 판매를 위한 소비자 연계, 홍보, 뭐 이런 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같은 뭐 직원처럼 엑셀레이트가 직원이나 고문처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엔젤이나 벤처보다는 엑셀레이터 쪽을 갖다가 많이 접촉해가지고 그 노하우도 배우고 그다음에 투자도 받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 이제 K 스타트업 쪽에서 그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 엑셀레이터가 뭐냐? 선배 창업자의 눈빛으로 멘토의 마음으로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작업, 컨설팅 등 초창기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기업을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라고 합니다. 그 엑셀레이터가 뭐냐? 가속 장치다. 이죠. 우리 그 자동차에 보면 그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가속 장치라는 뜻의 엑셀레이터는 말 그대로 초기 창업의 시작점에 방아쇠 역할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엑셀레이터를 통해가지고 협조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봅니다. 그다음 이제 투자 유치의 성공 비결이 돼가지고 이제 뭐 흔히들 나오는 그 이야기 됩니다. 어, 창업자들이 보면 이제 고집이 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자기 기술이 최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 돼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보면 이제 창업자들 자기 것만 제일 중요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이야기도 되지. 뭐 그게 괜히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가 그냥 이래 그 자기가 있는 그대로 엔젤 투자한테 솔직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는데 그걸 갖다가 하면서 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하다는 갖다가 확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투자만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엔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창업자와 엔젤 투자자끼리는 수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엔젤 투자자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초기에 기업에 들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욕심내는 사람들이고 창업자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 투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네트워크도 활용되고 저희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에 대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창업자가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창업자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그 기술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그 제품에 대해 가지고 막 계속 이 기술은 뭐고 이 기술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죠. 실제 그 기업을 운영하고 그다음 기업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인지 그러면 이익이 날 것인지 뭐 이런 걸 갖다 더 봅니다. 그럼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갖다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회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 재무 상태가 어떤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사실 그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사업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창업가 당시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투자자한테 끌려다니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을 그 하는 거는 창업한 사람이 결정을 해가지고 창업한 사람이 그 방향을 정하에 따라 가지고 가게 됩니다. 투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다 해가지고 또 그들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엔젤 투자자하고 벤처 캐피탈 차이는 엔젤 투자자는 주로 개인 돈을 쓰고 있고 벤처 캐피탈은 그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엔젤 투자자 중에는 개인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저 뭐라 해야 됩니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투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금융을 갖다가 운용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냉철하게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니냐,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만 신경을 씁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받으면 이게 투자금이 돼가지고 주는 거면 전부 다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이 주식을 갖다가 주당 가격이 정해진 주식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상한점이 있으면서 뭐 할인율을 해주는 전환사업 방식인지 이런 걸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할게요? 하나의 상한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나 갖다 구상을 한 다음에 투자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들 이제 투자를 엔젤 쪽에서 투자하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father 해가지고 아버지, 그죠? 아버지 돈을 딱 받고, 그 이제 프렌즈 해가지고 친구들도 돈을 받고요. 세 번째가 이제 풀 해가지고 바보들한테 돈 받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족들 돈 투자 받을 때는 룰대로 처리하고 여유 자금일 때야 받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 초기에 엔젤 투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돈을 날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 엔젤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뭐 13%가 뭐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 돈 날린다 봅니다. 이렇게 그런 걸 딱 할 때는 반드시 그 가족들한테도 그 가족들이 같이 망하지 않도록 유유자금을 갖다가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밖에서 따라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입니다. 지분을 저기 주기보다는 채무 개념이 좋다 해죠. 빚을 해가지고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식을 원하는데 의결권은 주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권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가능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빨리 갚아라. 그것도 이제 뭐냐 하면 투자를 갖다가 그 받는 걸 너무 공짜처럼 생각하지 말고 돈을 갖다가 받는다 그러면 얼른 그저 그 이익을 내 가지고 빨리 돈 갚는 게 최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시장성에 대해 가지고도 이게 진짜 이게 피드백이 났어. 고객들이 내가 피드백 설문 사이를 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지. 그냥 그 개발자의 이야기하면 들으면 무조건 이거 사업은 성공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는데 실제 그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 그 움직임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창업할 때 엑시트를 염두에 두라. 이 엑시트가 아닌 게 뭐냐 그러면 그 회수 또 원금을 갖다 상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원금 상환하는 과정 그두 가지 하나 매각하는 게 있고 상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저 성공 잘 못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 인수하되 미리 염두 두고 논리적인 매각 소리가 있다면 투자받기도 그렇게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원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부담 없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우리 투자시 성공하기 위해 하는 거는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 중에서도 그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통적인 중공업, 기계, 기계공업 이쪽에만 투자를 갖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새로운 뭐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스마트 공장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뭐 IoT 아니면 또 투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의 이게 그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분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엔젤 투자자는 항상 바이오라든가 뭐 요새 뭐 줄기세포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데 돼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알고 요즘 뭐 드론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저 고체 배터리를 갖다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그 내용을 또 파악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투자자 만난다 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갖다가 투자하는지 어떤 베이스가 있는지 갖다가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들 유치하는 조건으로는 이제 아까 뭐 비슷한 용이지만 성장 여력이라든가 또 확장 가능 수익성, 사회 지속성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때때로는 뻔뻔함까지 갖춘 창업자가 좋다 합니다. 이렇게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창업자한테 이제 바라는 것이다. 내가 창업자가 자기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 하면 해라 이죠.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적은 이야기, 그다음에 어려운 용어 이런 쓰는 거 아니고 솔직하게 그 창업자가 쓰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다가 뭐 그게 가슴이 아픈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주고요. 정직하게 그다음에 그 이상의 진실성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오픈 다 시켜주는 게 일단 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업 경험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한게 없겠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의 그 경험이 있느냐. 안 그러면 회사 경영 경험이 있냐. 이거 따라 가지고 또 투자자들은 또 점수를 갖다가 많이 주고 사기 주고 합니다. 그다음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에 자기가 했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여기 돼 가지고 그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 시장을 알고 있냐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막 하면 일에 대한 준비하고 사업수완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일을 잘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분은 사업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같이 그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봅니다. 네. 그다음에 투자 시 계획을 갖다 좀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좀 단단하게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업계획 자체가 매력적인,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이 확실하다 하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되겠죠. 그죠? 이익이 많이,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것도 조기에 그 수익을 갖다가 배당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회사의 팀을 갖다 팀 빌딩이 얼마큼 좋으냐, 뭐 박사들이 많이 있느냐, 안 그러면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으냐, 이것도 좋겠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팔 때가 지금 어느 정도 친근한데나 익숙하게 그 회사에서 우리가 무료 만들면 바로 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경력을 이렇게 이런 사장님의 경영 의지라든가 이 경영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걸 갖다 또 했습니다. 그다음 명확한 제목에 돈이 어떻게 나가고 뭐 돈은 말리지 않고 부도가 안 날 것이다 하는 걸 확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 투자자에 대해 가지고 맞춤형 피치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투자자는 이러한 성격이다. 이렇게 아까 투자자 성격이 나죠. 뭐냐 그러면 그 고위험 고수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투자자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안정성을 갖다 투자하는 추구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설명할 때도 맞춰가지고 준비해라.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냥 그저 투자자들이 그 희망하는 투자자들 관심 분야에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네, 오늘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은행에 있었습니다만은 또 은행에 있었던 제보다도 더 훌륭하게 또 강의를 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넷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뭐 어떻게 예 박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하는데 많은 또 회원님들이 들어와서 또 잠시 짬을 내 가지고 뭐 지난 이런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게 참 좋은 시간 같은데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뭐 저는 상당히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또 오늘 같은 강의는 또 제가 직접 엑셀러레이터가 제가 엑셀러레이터인데 뭐 이런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바라보는 엑셀러레이터 이런 부분도 들으니까 또 사뭇 다른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이게 처음에 우리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회의 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모임에 대한 회칙이 있고 회비가 있고 회원 명부가 있고 예, 그게 다 있는데 실제로 진짜 부담 없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에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에는 회원 명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칙도 따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이제 운영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오늘 같은 사태를 좀 불러 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나 그게 돼갖고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님은 예,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이렇게 짬을 잘 내셨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마치고 와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들어가 있는 이것만 해도 한데 하여간 지금 많이 바쁘실 시간인데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 만학도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낮에 일하고 또 밤에 공부 또 하시고 주말에 또 뭐 안 쉬고 또 공부 또 하시고 진짜로 제가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익근 대표님,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참석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그 많은 지식이 습득이 좀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 사업하고 또 도움이 되는 어떤 강의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참 유익한 이게 우리 콘서트 아니겠느냐 요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정문길 이사님 같은 분이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된 거로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 힘이 그냥 막 팍팍 납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뭐 이전에 또 어디고 그게 코트라 네네. 코트라 거기도 그분 오셔가지고 됐을 때 우연찮게 또 매치가 돼가지고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움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저는 뭐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시적으로 작은데 이렇게 고개를 하나씩 올라가는 거는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 예, 좀 얌체 같은 이런 사람이 빨리 가는데 결국은 막판에는 꾸준한 사람,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빨리 가는, 빨리보다, 예, 오래도록 그냥 계속 가더라. 예, 그런 게 느껴지는데 요즘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좀 안 쉽더라고요. 우리 스타킹 토크 콘서트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이렇게가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냥 가만히 있느니 이런 기회라도 통해 가지고 와서 이제 요 들어와서 뭐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바로 대답도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정작 스타트업들이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밤에 일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도는 그게 참 부담스러운가 봐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중간에 보면 안 도와줘서 섭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좀 보이더라고요. 아, 참 그럴 때는 당황스럽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뭐 예. 대표님처럼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뭐 우리가 예, 힘이 그냥 막 납니다. 하고 주변에도 보면은 이거 판은 좀 제법 괜찮은 판을 짠 것 같은데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 보고 뭐 이어온다고 해갖고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퇴근해가 집에서 뭐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서 한번 주위에서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 ESG 관련해가지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데 이제 의무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뭐 1년 뭐 이렇게 아니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데 최소한 한 3년이 걸리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2030년부터는 그 코스닥 상장사까지 전부 예, 이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발행을 하려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뭐 환경은 어떻게 하고 사회공헌은 어떻게 하고 이제 지배구조는 어떻게 한다 뭐 거기에 대한 것들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를 잘하고 있다 뭐 그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규칙은 있고 근데 여기에서 발행을 하려다 보면은 결국 이제 ESG에 보면 스콧 1, 2, 3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스콧 3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제 포항제철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원재료 철강석 이게 캐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강석을 캐가지고 차로 운반을 하고 운반해서 배로 싣고 다시 들어가고 그 전체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사회공헌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게 나가서 나중에 폐기되고, 그 다음 다시 쇠를 이제 가져다가 녹여서 재활용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그 모든 유통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이걸 쓰는데 자동차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쇠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가 포철에서 만든 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탄소가 얼마나 더 배출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 쓰면은 스마트폰 쓰면서 전기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 스마트폰 껍데기 같은 이런 것도 하나씩 액세서리 사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탄소까지도 다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에 대한 위해 요소까지도 보고.
그럼 여기까지 하려면 모든 공급망에 대한 거를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이거를 하는 거를 1년, 2년, 3년 준비해 갖고 별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형 팀을 만들어 가지고 뭐 큰 회사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 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1차 밴드 같은 경우도 이건 데리고 가야 되니까 뭐 ESG 팀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해줍니다. 그럼 2차 밴드, 3차 밴드 가면은 사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거기까지 다 이걸 뭘 해주는 건 역부족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뭐 옆에 회사도 뭐 잘 안 하고 있던데 우리도 뭐 다른 사람 하면 하지.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가서 이거 뭐 있는 거 ESG 관련 활동 내놔라 이러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왜 잘린지도 모르고 그냥 잘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시중 13개 은행 있죠.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러 가면은 그 ESG 진단을 하라 그럽니다. 그거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거 접속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 체크 하잖아요. 이게 ESG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데는 0.2% 최대 0.2%까지 깎아주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들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걸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데. 이거를 준비를 다 해 나가는 분들, 개념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착착 준비해 나가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이런 게 닥쳤을 때, 이제 준비 안 했는, 특히 뭐 70대 이상 이래 되시는 분들은 그 준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CEO가 그래 돼 있고, 아니 뭐 하다 말지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추풍나비처럼 떨어져 나갈 때, 요즘 그 주식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줍이라잖아요. 주식 떨어진 거 줍는다고. 예. 기업을 잘 된 데서 그렇게 줍줍 할 수 있는 게 불과 이제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개념들, 이런 거를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뭐 보다 보니까 진짜로 중소기업 하기 앞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 대비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런 소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언제든 제가 그런 거는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기회를 비롯해가지고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단한 강의 들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뇌승환 박사께서 이야기하는 그 ESG 경영하는 거, 그것도 우리 그 중소기업 쪽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닥칠 그런 일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님들께서도 ESG 경영을 갖다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지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하는 거는 ESG 경영 이런 거도 체발해가지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ESG 경영을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거보다가 오히려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그런 트렌드를 들려드리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너무 막 들어가서 안에 보면은 뭐가 어떻고, 뭐, GR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핑크레디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괜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다음 달에는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흐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래서 오셔가지고 고맙고요.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